안녕하세요. 3분 만에 한국어를 배우는 3미닛 코리안입니다. 오늘 3미닛 코리안에서 봄의 화려함과 풍성한 한국의 5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 중 하나죠. 다양한 기념일들도 있고 특별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 기념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배우면 좋을 한국어 표현입니다. 기념하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우리 가족은 놀이공원에 갔어요. 활기차다. 5월은 항상 축제와 행사로 활기찬 분위기가 있어요. 행사를 열다, 행사가 열리다. 스승의 날에 학교에서 감사의 행사가 열렸어요. 존경하다. 저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을 존경해요. 자, 그러면 5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로 불립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많은 기념일이 있고요. 또 날씨도 따뜻해져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달입니다. 5월에 어떤 중요한 날들이 있을까요? 기념일이나 공휴일. 첫 번째,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권리를 기리고 노력을 치하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많은 직장인들이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기념하는 날로 공원이나 놀이공원에 가보면 어디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5월 5일이 2024년에 일요일이라서요. 5월 6일이 대체휴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2024년에는 5월 6일 월요일에 공휴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5월 15일 스승의 날.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죠. 보통 학교나 또 요즘은 학원도 많으니까 학원에서 선생님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2024년에는 5월 15일이네요. 매년 이 날짜는 바뀌어요. 불교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전국의 절에서 다양한 불교 행사와 연등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에 유명한 절이나 꼭 유명한 절이 아니더라도 작은 절에 가면 이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국의 5월 이야기였습니다. 5월에는 가족, 친구, 선생님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3미닛 코리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미닛 코리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양이 대 강아지. 당신의 선택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강아지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잠깐 배우면 좋을 한국어 표현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동물을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애완동물. 그런데 이 애완동물 한자의 뜻에 너무 사람이 사랑하는 물건, 약간 이런 느낌의 한자 단어 뜻이 있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반려라는 말은 그 인생을 함께하는 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인생을 나와 함께하는 동물이 되겠죠. 단어 뜻이 더 좋아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그런 한국어 단어입니다. 그럼 강아지 대 고양이, 고양이 대 강아지 시작해 볼까요? 고양이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고양이들은 정말 독립적이죠. 제가 너무 깊게 케어해 주지 않아도 바쁜 하루를 보낸 뒤에 집에 돌아갔을 때 조용히 옆에서 골골거리면서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고양이는 스스로를 알아서 잘 돌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당신에게 딱 맞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잠도 많아서 낮 시간에는 혼자 있을 때 잠도 많이 자고
외로움을 아무래도 덜 느껴요. 강아지는 정말 사랑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활기차고 당신과 함께 뛰어노는 것을 좋아해요. 강아지는 그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만으로 당신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면서 놀면서 쌓는 추억은 정말 소중하죠. 강아지는 항상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강아지와의 삶은 에너지가 넘치고요. 때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행복한 순간순간 기억들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 중에서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의 평소 일상생활이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조용한 환경을 더 좋아하나요?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친구를 원하나요? 또 여러분은 좀 각자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만 바라봤으면 좋겠나요? 그럼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 중에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고양이와 강아지 중에서 더 좋아하는, 내가 더 함께 살고 싶은 반려동물을 골라주세요. 자, 여기까지 3미닛 코리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미닛 코리안입니다. 오늘 3미닛 코리안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젓가락을 비교해보고 식사 문화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젓가락을 통해서 예절도 이해해보고요. 식문화도 살펴볼 거예요. 먼저 꼭 배워야 할 한국어 표현입니다. 젓가락질 하다. 저는 아직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연습 중이에요. 집다.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보세요. 젓다. 소스를 젓가락으로 저으면 잘 섞일 거예요. 찍다. 초밥을 간장에 찍어서 드세요. 그러면 일본의 젓가락 문화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일본의 젓가락은 가늘고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작은 음식을 집기 편하게 만들어 주고요. 생선 가시를 제거하기에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식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들고 먹고요. 짧고 뾰족한 젓가락이 이때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습한 기후 때문에, 그리고 음식 종류 때문에 젓가락은 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젓가락 문화입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통통하고요. 중국의 식문화는 큰 동그라미 모양 식탁, 원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긴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식 식탁에서 여러 요리를 나누어 먹을 때 긴 젓가락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중국 요리 특성상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미끄러운 음식을 쉽게 집을 수 있도록 젓가락 끝은 넓고 평평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젓가락 그리고 문화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금속 젓가락을 사용해 왔는데요. 금속 젓가락은 무겁고 미끄럽지만 음식을 집기 쉽고 위생적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반찬 요리와 국물 요리를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 젓가락과 숟가락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금속 젓가락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음식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젓가락을 비교해보고 식문화, 예절을 비교해보면 같은 도구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식사 도구나 식사 문화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다양한 맛을 탐험하는 3미닛 코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김치, 좋아하는 김치 8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을 음식들과 각 김치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배우면 좋을 한국어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만들다 라고 하지 않고 김치를 담그다 라고 해요. 김치를 담가서 김치를 오래 두면 김치가 익어요. 이 표현들은 우리 김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김치 8가지입니다. 1. 배추김치. 대표적인 김치예요. 모든 계절에 걸쳐서 한국인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찌개, 밥, 라면, 국밥, 삼겹살 등 모든 음식과 함께 잘 어울려요. 전국적으로 다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어요. 2. 깍두기. 물을 크게 썰어서 담그는 김치이고요. 국밥이나 곰탕과 함께 많이 먹어요. 같이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됩니다. 3. 오이소박이. 오이로 만드는 김치예요. 정말 시원한 맛이 특징입니다. 비빔국수, 비빔냉면과도 잘 어울리고 여름철에 인기가 많아요. 4. 총각김치. 알타리무라는 작은 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메밀국수나 또 라면 등과 함께 먹어도 좋고요. 그냥 밥이랑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5. 파김치. 파로 만든 파김치는 파의 향이 아주 향긋하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김치입니다. 라면, 곰탕 등 진한 국물 요리와도 잘 어울리고요. 저는 고기랑 같이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6. 동치미. 물을 재료로 해서 하얗게 맑은 국물이 특징인 김치입니다. 주로 북쪽 지역에서 많이 먹고 겨울철에 많이 먹는 김치입니다. 동치미 국물로 냉면이나 메밀국수를 만들기도 해요. 7. 갓김치. 갓이라는 야채를 사용해서 만드는 갓김치는 특유의 매운맛과 아삭아삭함이 매력입니다. 요즘 고기 요리와도 많이 먹고요.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라도에 가서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마트와 같은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8. 나박김치. 얇게 썬 무와 당근을 사용해서 만든 맑은 국물의 김치입니다. 국물이 정말 상큼해서 밥을 먹다가 혹은 밥을 먹기 전에 가볍게 먹기 좋고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김치 8가지와 특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김치가 유래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김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김치와 함께하는 한국의 맛을 즐겨보세요. 여기까지 3Minute Korea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만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3분 한국어 3Minute Korea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자취 음식입니다. 혼자서 간단하게 밥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을까요? 아마 배달 음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배달 음식도 편의점 도시락도 많이 먹겠지만 배달 음식, 편의점 도시락을 제외하고 음식 8종류를 골라보겠습니다. 1. 라면. 첫 번째는 라면입니다. 한국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본 사람들은 라면 종류가 정말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얀 라면, 빨간 라면, 컵라면, 봉지라면, 짜장라면, 매운 라면, 안 매운 라면, 라면 종류가 정말 많아요. 라면은 김치와 밥과 궁합도 좋아요. 라면, 김치, 밥은 혼자 사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친구입니다. 2. 간장 계란밥. 두 번째는 간장 계란밥입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서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에 간장, 참기름, 밥을 비벼서 먹는 간장 계란밥을 기억할 거예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자취를 해서도 간단하게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줄여서 간개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3. 고추참치. 세 번째는 고추참치입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좋아하더라고요. 고추참치와 흰밥만 있으면 한 끼 뚝딱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고추장 느낌의 반찬으로 밥과 함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입니다. 많이 맵지 않으니까 도전해보세요. 4. 스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쇼츠나 릴스에 스팸이 외국에서는 싸구려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다. 스팸은 싸구려 음식이다 라는 영상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팸을 많이 먹어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설, 추석 선물로 스팸 세트를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고 자취할 때도 물론 많이 먹습니다. 5. 김치볶음밥.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김치.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정말 많이 먹어요. 김치와 밥을 볶아서 김치볶음밥을 만든 다음에 반찬으로 김치를 함께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6. 김치찌개. 김치볶음밥과 함께 김치찌개도 자취 음식으로 많이 먹어요. 스팸이나 캔참치, 돼지고기, 생선이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취할 때 가장 많이 먹는 찌개가 김치찌개입니다. 역시나 만들기가 간편하거든요. 7. 시리얼. 한국 사람들이 시리얼을 많이 먹어요. 제가 주위에 물어봤을 때 아침에 쌀밥은 조금 부담이 되어서 적당히 양도 있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을 출근 전에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다이어트 시리얼도 많이 나와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자취할 때 많이 먹어요. 8. 3분 시리즈. 마지막은 3분 시리즈입니다. 3분 카레, 3분 짜장 등 3분 시리즈 음식들을 자취할 때 많이 먹어요. 짧은 요리 시간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는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기까지 3분 한국어 팟캐스트 한국인의 자취 음식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분 만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3분 한국어 3Minute Korea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지역입니다. 한국에 여행으로 오는 분들은 한국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한 번씩 찾아봅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도 한국의 모든 곳에 다 가보지 못했으니까 한국의 지역이 궁금할 거예요. 오늘은 한국의 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서울은 특별시,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은 광역시라서 빼고 소개해 드릴게요. 1. 경기도. 서울 주변 지역을 경기도라고 합니다. 예전 서울 인구와 집값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입니다. 경기도나 서울 사람이 아닌 지방 사람들은 경기도를 서울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별로 다른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경기도도 도시마다 느낌이 달라요. 수원이나 부천, 수원, 의정부 같은 곳은 정말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포천이나 연천, 파주 북쪽으로 가면 군부대가 많은 도시, 심지어 큰 건물을 찾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2. 충청도. 충청도는 대전 양옆으로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말투가 느리고 여유롭다는 인식이 있어요.
충청북도에는 충주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충주호나 단양으로 여행을 많이 가요. 충청남도에는 바다가 있는데 태안이나 보령의 갯벌로 여행을 많이 가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재를 구경하러 가기도 합니다. 3. 전라도. 전라도는 한국 남서쪽 광주 주위의 지역입니다. 외국인 분들에게는 전라북도의 전주나 전라남도의 여수가 유명할 텐데요. 전라북도의 군산이라는 도시와 남원이라는 도시로도 여행을 많이 갑니다. 각각 군산은 항구로, 남원은 춘향전, 여행, 그리고 지리산으로 유명해요. 전라남도에는 섬이 아주 많아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행을 갑니다. 땅끝마을로도 여행을 많이 가요. 4. 경상도. 경상도는 한국 남동쪽 대구, 울산, 부산의 주위 지역입니다. 경주, 밀양, 벚꽃축제가 있는 진해가 유명할 텐데요. 경상남도에서는 통영과 거제도도 바다가 예쁘기로 유명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 등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에 가볼 수 있습니다. 5. 강원도. 강원도는 한국의 동북쪽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설악산 기준으로 서쪽 및 산 지역과 동쪽 바다 지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다 지역에는 속초, 강릉, 동해, 삼척과 같은 지역에서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산 지역에서는 계곡에 가서 수영하거나 등산 혹은 숲속에서 캠핑 등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큰 도시들도 있는데 춘천에 가면 도시와 함께 큰 호수와 카페, 닭갈비 등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올 수 있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마지막 제주도는 여러분 또 잘 아는 곳이죠? 제주도도 잘 알고 보면 섬의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그리고 한라산 지역 등 각각의 동네나 지역마다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팟캐스트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3분 한국어 팟캐스트 한국의 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한국어 팟캐스트 서울에서 꼭 가야 할 전통시장 여행.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탐방하는 3minute 코리안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전통시장을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에서 사용할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배워볼까요? 이거 얼마예요? 더 싸게 해주세요. 이건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런 문구들이 여러분의 시장 탐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서울의 전통시장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느낄거리가 가득하죠. 그럼 지금부터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할 전통시장과 그곳에서 맛볼 수 있는 유명한 음식들, 그리고 가까운 지하철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장시장입니다. 종로 5가역에서 가까운 광장시장은 빈대떡, 마약김밥뿐만 아니라 육회와 꽈배기로도 유명해요. 여러분 또 많이 가보셨죠? 다음은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는 호떡이나 칼국수, 그리고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서울역이나 회현역에서 쉽게 갈 수 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는 생선구이 골목과 닭 한 마리 맛집이 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나 동대문역에서 가까워요. 망원역에서 가까운 망원시장은 떡갈비, 닭강정, 고로케가 유명합니다. 망원시장에는
요즘 유명한 카페나 술집도 많으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통인시장은 기름떡볶이와 엽전 도시락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크기가 크진 않지만 여행하는 재미가 있고 경복궁도 가까워요. 경복궁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뜨고 있는 수유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순댓국, 팥칼국수, 오징어 무침이 유명합니다. 미아역이나 수유역에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서울에서 유명한 전통시장들과 유명한 음식들, 그리고 시장을 방문하기 좋은 지하철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숨겨진 서울의 전통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3미닛 코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분 동안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3미닛 코리안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다 대 산입니다. 여행을 갈 때 항상 고민되시죠?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자연 속 두 가지 아름다운 선택, 바다와 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어디인가요? 바다의 특성, 산의 특성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추가로 한국에서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바다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바다는 정말 넓고 커서 가면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바다 가면 또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바다에서는 수영, 서핑, 다이빙 같은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또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냥 해변에 누워서 햇살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겨울에 가면 또 겨울바다를 보면서 회도 먹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한국에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정말 많지만, 좀 도시에 바다가 있는 걸 좋아하신다면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또 강릉, 속초 이쪽 동해안으로 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이미 알고 있으시죠? 정말 최고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바다의 매력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바다의 일부죠. 갯벌도 한국에서는 서해로 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서해에서 태안이라는 곳이나 또 좀 전라도 쪽에는 목포라는 곳도 아주 추천하니까 가서 바다를 많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의 매력을 살펴볼까요? 산은 뭔가 평화를 주거나 혹은 뭔가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웅장하다는 것은 크고 아름다웠고 근데 너무 강력한 힘이 있어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웅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숲속 신선한 공기와 조용한 느낌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보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죠. 이제 산에서는 또 등산도 많이 하고 요즘 캠핑도 유행하잖아요. 캠핑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 동물 사진이나 나무 사진, 단풍 사진, 눈이 내린 산 사진, 봄 산 사진, 모든 것을 찍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한국에서 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설악산, 지리산, 그리고 제주도의 한라산이 가장 유명하겠죠. 이곳에서 정말 멋진 좀 바위산을 느끼려면 설악산, 그리고 숲의 아름다움은 지리산, 마지막으로 제주도 전체를 즐길 수 있는 한라산, 어디든 여러분 한번 가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짧게 얘기해본 바다와 산, 이 두 자연은 독특한 매력이 있고 둘 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 바다가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산이 더 좋으신가요? 오늘 3미닛 코리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댓글로 바다가 좋은지 산이 좋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미닛 코리안입니다. 오늘 또 저랑 함께 한국어 듣기도 연습하고 한국 문화도 함께 배워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떤 데이트 문화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상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데이트할 때 아마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카페에 가서 연인끼리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하고요. 또 영화를 많이 보러 가죠. 특히 초반에 썸 탈 때 영화관에 아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강처럼 지역별로 유명한 공원이나 강 같은 곳에 가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봄, 가을로 공원에서 소풍을 가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커플들도 아주 많습니다. 전시회나 박물관 같은 곳들도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아주 많아요. 좀 특별한 이색 데이트 활동으로는요, 보드게임 카페나 방탈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인생 네컷 같은 포토부스도 많이 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클라이밍 짐에 가서 함께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곳으로는 락볼링장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실내 낚시터도 인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놀이동산이나 페스티벌 같은 곳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고요. 페스티벌에 가서 같이 노래도 듣고 소풍도 같이 즐기면서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절별로 데이트 활동도 바뀌겠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도시와 가까운 스키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름에는 1박 2일 여행으로 바다로 가서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해변에 누워서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데이트를 가장 해보고 싶은가요? 한국에서 데이트 해본 적 있나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Minute Korean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맛과 짠맛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단짠 단짠도 알아볼게요. 먼저 단짠 단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단짠 단짠은 단맛과 짠맛 음식을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처럼 단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감자칩처럼 짠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먹으면 다른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단 음식 먹고 짠 음식도 먹고 하면 행복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짠 단짠을 아주 좋아해요. 먼저 단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단 음식은 보통 디저트나 과일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단 음식으로는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팥빙수, 떡, 호떡 같은 음식도 인기가 많아요. 특히 팥빙수는 여름철에 먹기 좋은 시원하고 달콤한 디저트예요. 이 떡 때문에 쫀득쫀득한 느낌도 있고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어요. 다음은 짠 요리예요. 짠 음식은 소금이 많이 들어간 요리나 된장, 간장을 많이 사용한 요리 혹은 고추장 쓴 음식도 단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김치, 젓갈 이런 음식도 짠 음식이고요. 찌개, 찜, 볶음 이런 많은 음식들이 짠 음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반찬을 만들 때 장아찌를 만들거나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버무려서 만든 음식들은 짠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여러 반찬을 같이 꺼내서 밥을 먹는데 대부분 짠 음식이 많죠.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는 짠 음식은 달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단짠 단짠을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짠 음식들도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단맛도 많이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단맛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짠 맛만 나는 짠 음식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은 단맛, 짠맛, 뭐를 더 좋아해요? 다른 맛들도 있어요. 신맛. 신맛은 주로 레몬, 식초, 오미자차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맛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입맛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식욕도 더 증가한다고 해요. 쓴맛. 커피도 사실 쓴 음식이고 인삼, 도라지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보통 좀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 쓴맛 음식을 좋아합니다. 매운맛.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 다음은 감칠맛. 고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된장찌개, 그리고 해물이 들어간 음식들, 다시마 같은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감칠맛이 난다고 해요. 감칠맛이 한국 음식을 만들 때는 정말 중요한 맛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오늘 단짠, 단맛 음식, 짠맛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다른 맛들도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